꼬집어 봤을 때 통증을 전혀 못 느끼면은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. 사람으로 치면은 걸음마 연습할 때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손 잡아주게 걷는 것처럼 이때 이제 재활과 이제 집에서 환경 관리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되니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난 편에서는 디스크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좀 다뤄봤다면 오늘은 치료와 회복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어려운 디스크 수술을 집도하고 계시는 박 원장님께서는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디스크 치료에서 수술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. 회복 과정 아닐까요? 그렇죠. MRI 촬영도 하고 어려운 수술도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행이 어느 정도 회복되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네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회복이 또 왜 오래 걸리고 치료 회복을 위해서 또 어떤 고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. 우선 마비 증상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. 네, 마비 증상은 보통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분류하고 있고 1단계는 정상적으로 걷기는 하는데 이제 허리 쪽이나 뭐 이런 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, 그리고 2단계는 보행은 가능하기는 한데 휘청거리거나 조금 불안정한 움직임, 약간 보호자님이 보시기에 조금 이상한데 싶은 부분, 거기다 이제 통증이 더해진 경우고 3단계부터는 좀 마비에 가까워지긴 합니다. 도움이 없이는 이제 일어서거나 걷는 행동을 좀 못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단계부터는 완전히 마비되어 있어서 움직임이 없는 상태고 근데 이제 5단계는 여기서 더해서 통증까지 없어진 상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. 그럼 각 단계의 회복 정도에 대한 기대치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죠. 네. 일단 수술을 했을 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1, 2단계에서는 수술 후의 회복 가능성이 95% 정도, 그리고 3, 4단계는 수술 후 회복 가능성이 80에서 90%, 그리고 5단계는 수술 후 회복 가능성이 50에서 60% 정도로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러면 수술을 안 했을 때 회복에 대한 기대치도 좀 다른가요? 네,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1단계는 70에서 100%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2단계는 55에서 100%, 3단계는 55에서 80%, 4단계는 40에서 80%, 5단계는 30%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아무래도 수술적인 치료가 당연히 회복률은 좀 더 높은 게 현실인 것 같고요. 얘기하셨던 확률 중에 뭐 70에서 100%, 55에서 100% 설명을 해주셨는데 확률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디스크 질환 자체, 마비 자체보다도 또 병변의 형태나 뭐 척수의 손상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호자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마비 증상은 유사하더라도 병변의 범위가 넓다거나 아니면 척수의 손상이 심하다거나 척수 압박이 심하다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100%의 확률보다는 55%의 확률 쪽이 좀 무게가 좀 실리게 됩니다. 반대로 우리가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상황들도 있잖아요. 그 부분은 좀 어떨까요? 여기서는 좀 감각에 대한 얘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꼬집어 봤을 때 통증을 전혀 못 느끼면은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. 실제로도 그런 친구들은 이제 결국에는 회복이 좀 잘 안 돼서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좀 많고요. 그런 친구들은 이제 뭐 보행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배뇨나 배변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이제 강아지로서의 기본적인 그런 삶의 질이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속상한 경우들이 좀 많죠. 그래서 이제 회복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치료들이 좀 도움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많이 좋아지는 단계로 이제 들어선 친구들에는 뭐 어떤 것들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? 재활 치료라고 이제 통칭하는 부분이 이 회복 단계에서는 치료 방법일 수 있는데요. 수술을 했든 안 했든 마비가 있던 아이가 근육이 보통 빨리 줄기 때문에 이 근육을 유지시키면서 신경이 다시 회복될 시간을 벌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초기에는 아이가 무리하지 않게 안정화를 시키고 기본적인 근육량이 더 줄지 않게 도와주는 재활을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완전히 좀 좋아지는 단계에서의 재활들을 얘기해 주셨고 또 치료 초기에 진행하는 재활 치료들이 있을까요? 네, 물리치료라고 하죠. 이제 손으로 다리가 이제 원래 마비되기 전에 움직이던 거를 묘사해서 이제 가동 범위를 유지해주고 근육을 자극해주는 방법들이 있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EMS라고 해서 전기 자극을 통해서 부족해진 이제 신경 자극을 대신해서 전기로 근육을 자극시켜주는 치료 방법들도 있습니다. 이 단계에서는 또 이제 EMS 외에도 뭐 침치료나 또는 전기침 치료 이런 것들도 활용되기도 합니다. 그런 경과가 좀 더 좋아져서 스스로 다리를 움직이는 친구들, 허우적대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서는 뭐 어떤 방향이 좀 달라질까요?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근육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가능한데 이제 뭐 체중을 지지할 정도로 뭐 그 정도의 힘은 이제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. 그럴 때는 이제 근육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걷는 연습. 사람으로 치면은 걸음마 연습할 때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손 잡아주게 걷는 것처럼 그런 식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뭐 재활 목적으로도 휠체어를 사용하기도 하고
뭐 하네스로 보조를 해줘서 이제 걷는 연습을 좀 해주기도 합니다. 그럼 이제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느냐 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.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이런 단계에서는 이제 아이가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이제 체중을 지지할 힘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음마 연습 같이 좀 진행해 주시면 돼요. 집에 돌아갔을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인데 이제 미끄러운 바닥에서는 이제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에 이제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가 미끄러지지 않게 그런 바닥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. 선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이제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수동적인 연습도 좀 해주시면 이것도 좀 관절에도 도움이 되고 근력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됩니다. 그러면 정리를 하면 디스크 회복은 아이마다 속도는 다르지만 이제 통증 반응이 남아 있는 경우 꼬집었을 때 당기거나 움직이면 저항을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있다면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는 거고 이때 이제 재활과 이제 집에서 환경 관리가 회복에 큰 도움이 되니까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너무 이제 조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루하루 변화를 같이 지켜보는 마음으로 저희와 함께 이제 회복 과정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편에서는 이제 보호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또 다양한 방면에서 준비를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진료실박 수의사들 끼